자,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한번 해보도록 갑시다. 알게부터. 자, 알게 질문 몇 번부터 하면 될까? 나다 싶으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몇 번부터 할까요? 83번, 82번, 71번. 71번이 제일 빠르니? 앞에 더 있니?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71번 할게요. 뭐 만약에 혼자 뭐 좀 더 고쳐보고 싶다, 뭐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나중에 그랬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나오더라도. 네, 자, 우선 71번 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뭐랍니까? 집합 A는 Z라는 녀석들이 이제 원소랍니다. 근데 이거 Z는 I의 N승꼴이랍니다. 단 N은 자연수예요. 자, 그럼 이건 여기서 말하는 I가 뭔가라고 봤더니 지금 맨 끝에 I는 루트 마이너스 1 나와 있어. 아, 그럼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바로 그 복수수 기본 단위 I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거듭제곱인데 I의 거듭제곱은 순환하는 모양이잖아. 맞지, 그지? 그럼 요거 뭐야? 원소 나열법을 한번 써보자고. 뭐가 있을까? 당연히 I의 일승인 I가 있겠죠. 그다음 I 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그지 마이너스 I. 그다음 1. 그러면 다시 이제 무슨 부터도 I니까 요게 순환하는 모양이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B라는 집합이 나왔는데 B라는 집합은 뭐가 보니까 자, Z1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이래요. 자, 이런 모양의 원소를 가졌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Z1과 Z2는 모두 A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엇일 거냐 물어보았어요. 그럼 사실 원래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원래 이거겠죠. 원래 이제 그 전에 막 앞에 부분에서 막 XY가 원소였던 B 집합이나 X 플러스 2Y가 원소였던 C 집합에서 내가 했던 것처럼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게 맞을 거야. 뭐 Z1도 Z2도 어쨌든 간에 뭐가 될 수 있을 거니까 둘, 셋, 넷 해주고 또 하나, 둘, 셋, 넷 해주면 결국 이제 Z1이랑 Z2에 들어가 있는 게 A의 원소니까 당연히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중에서 나올 거고 여기도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중에서 나올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한다니까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딱 제곱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게끔 얘네들 그냥 제곱해버리자. 그럼 Z1의 제곱 같은 경우는 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일 거고 마이너스 I의 제곱 혹시 뭔지 아니?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 I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얘 마이너스 1 되죠. 그다음 얘는 그대로 1이겠죠. 맞죠? 그 다음 분명 Z2의 제곱도 역시 어떻게 되겠어? 여기 좀 생각하면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럼 이래 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얘네들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얘네들 갖다가 보니까 결국 종류가 몇 종류밖에 없는가 보니까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 Z1의 제곱과 Z2의 제곱이 둘 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 1이요. 둘 중 하나는 플러스 1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플러스 1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개 종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각 종류에 대해서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2니까 아무래도 집합의 특성상 원소는 한 번만 쓰자는 거지. 그럼 B 집합은 사실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 0, 2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82번 얘기하셨는데 그 사이 있습니까? 76? 76번 한번 해봅시다. 자, 76번입니다. 자, 집합 A가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집합 A는 X가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X는 정수라고 돼 있어요.
대하여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x는 a의 부분 집합이고 x는 a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보자고. 요거 일단.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x 집합이 a에 속하면서 x는 a가 아니래. 아, 그럼 x는 a의 무슨 집합? a의 그지 중부분 집합이란 말이죠.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집합의 개수도 아니고 이 집합을 다 구해달래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원소가 뭔지를 이제 구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A라는 녀석을 한번 좀 보자고. 어쨌든 A의 진부분 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A 집합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X인데 뭘 만족하는 X? 이걸 만족하는 X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라는 게 당연히 무슨 뜻이야? 저 3차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야? 3차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이제 수학 큰 문제잖아요. 이제 수학 상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면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어떻게 뭐라고? 그죠? 결국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3차 방정식 수학상에서 어차피 특강 나중에 특강에서 얘기할 거지만 3차 방정식 3차 이상의 일반회를 구하는 걸 절대 안 배워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1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죠. 1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거죠. 그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안 배웁니다. 없을까? 있습니다.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있어요. 네. 하지만 너무 길어요. 내가 만약 이 정도 크기로 글씨를 쓴다면 아마 한 이 정도 써야 돼요. 이 정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배워요. 안 배워.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런 걸 안 써도 풀리는 것들만 할 거고요. 그러면 사실 3차에서 대표적인 건 곱셈 공식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수정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곱셈 공식 일리가 없으니까 인수정리지. 그럼 인수정리한 건 뭐야?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0 될까를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럼 아무래도 그 0 대입하는 건 원래 이 상수항의 약수를 최고차항의 약수로 나눈 거다라는 건데 솔직히 귀찮으니까 그냥 2의 약수들 중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가장 동물이죠. 그죠? 그럼 지금 뭐 대입하면 0 됩니까? 그죠? 1 대입하면 0 되죠. 여기 부분에서 이제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 2. 1 대입하면 0 되니까 5 대입해보면 2, 그 다음에 2, 3,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얘기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는 친구는 x 마이너스 1과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곱분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지, 그치? 보자, x, 2x 해주면 나오나? 뭐 나오겠죠? 플러스 2,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때 만들 수 있는 x 값을 그냥 바로 해보면 x는 1이거나 또는 x는 요거 만족하는 거 생각하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2분의 1이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x는 뭐래요? 정수만 가능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을 다시 한번 써보면 뭐랑 마이너스 2랑 1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겠구나. 그럼 이 녀석의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빼고 갖다 해보면 되는데 일단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겠습니까?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지? 그지? 원소가 2개니까 4개겠죠, 그죠? 그럼 진부분 집합은 당연히 몇 개? 그죠? 1개 빼니까 3개일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 변으로 써보면 따라서 답은 공집합, 그 다음 1만 들어가 있는 집합, 마이너스 2만 들어가 있는 집합.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 다음 82번이라 그랬나? 네, 기억력이 안 나요. 82번 한번 볼까요? 82번. 자, A라는 집합이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A라는 집합은 2, 3, 4, 5, 6, 7, 8, 9랍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서 뭐래? 적어도 하나에
2의 배수를 갖고요. 그 다음에 뭐를 3의 배수는 같지 않는 녀석이에요. 부분집합으로 갖고 해야 되는 거. 자, 그럼 먼저 아무래도 여기 앞서 나와 있는 게 뭐니까 여기 앞서 나와 있는 게 뭐 이렇게 빠지냐. 여기 앞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적어도 하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거든, 그지? 적어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우리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 생각하듯이 맞지, 그지? 반대되는 거 생각했었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 자체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원소의 개수도 여러 종류고 그러면 당연히 뭐 한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의 배수를 그다음에 뭐 두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가질 수도 있고 네 개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4, 6, 8이니까 그지? 그러면 그것들을 다 따로 셀 거냐? 라고 하면 그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이 반대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먹을 거니까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결국은 한 개도 갖고 있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그럼 전체 경우에서 차라리 그걸 빼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일단 그렇게 갈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걸 기억나신 이유는 요것만 있으면 그나마 해볼 만한데 3의 배수는 또 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두 개가 머릿속에서 짬뽕돼서 그런 거야. 그죠? 자, 그런데 3의 배수를 갖지 않는 집합이라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찾는 녀석들 중에서 3의 배수는 어차피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순서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차피 3의 배수 안 가질 거니까 3의 배수 다 빼고 그냥 새로운 A'이라는 집합이 뭐라고 생각하자? 그냥 2, 4, 5, 7, 8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걸로 만드는 부분 집합은 어차피 3의 배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건이 슥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럼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2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통상의 전체는 2의 5승에서 뭘 빼면 되겠구나? 이제 2를 하나도 안 가져야 되는 거니까 2의 배수 하나도 안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보자. 요거를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의 5승에서 저거 3개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꿨었어요. 선생님? 네. 그다음 몇 번이라고 그랬죠? 3번이라고 그랬나? 자, A라는 집합이 보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이 녀석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SX의 최대값은 그랬습니다. 요게 지금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질문하신 분 누구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 오케이, 좋아. 결국 이제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맞죠? 그죠? 근데 지금 X라는 이 부분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죠? 뭐 딱 4개만 넣으세요. 뭐 3개만 넣으세요. 이런 거 없단 말이야. 맞지? 그지? 그러면 결국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X라는 이 녀석의 부분 집합에는 1도 들어가면 안 되고 3도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럼 여기들은 어차피 안 들어갈 거니까 빼고 생각합시다. 그럼 지금 x 친 거 빼고 2, 4, 5, 6, 7 가지고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여기서 sx에는 홀수래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모든 걸 다 더했을 때 홀수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연수들을 더하는데 이게 홀수가 되려면 그 조건이 뭘 거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홀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 어떻게 될까? 짝수의 개수가 중요한가? 아니죠. 홀수의 개수가 중요하겠죠. 홀수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돼? 음, 다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그렇죠. 홀수가 홀수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홀수 누군지 봅시다. 5랑 7 남았거든요.
그럼 사실 최대값만 놓고 보자면은 하여 둘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둘 다 넣으면 이거 무조건 짝수돼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굴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치를 데리고 와야지 더 크겠죠, 그죠? 그다음 짝수에 대해서는 뭐 다 와. 다 오면 되지 뭐, 그죠? 네, 이게 최대값입니다. 다 더한대요. 이 집합을 이렇게 라든지 실내에서 원서는 그다음 넘어갈까요? 아유, 이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다음 질문 87번 87번 볼까요? 자, 87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하. 이것도 많이 들어보는 질문입니다. 87번 한번 볼게요.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원소들은 당연히 자연수들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뭘 만족한대요? 이걸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질문하신 분 누구셨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니, 혹시? 오케이, 좋아. 지금 여기에서 뭐야? X가 만약에 A의 원소라면 이 64를 X로 나눈 것도 A의 원소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1이 만약에 A의 원소라면 1을 64를 1로 나눈 거니까 64도 A의 원소이다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이 들어가 있다면 64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1만 들어가 있는데 64가 없거나 그 반대가 되는 경우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1이랑 64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단 말이지. 맞지? 그지? 그러면 1이랑 64가 그냥 이렇게 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세트들이 또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아무래도 자연수가 둘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64의 약수들로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x가 3이면 3분의 64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어차피 이 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64라는 게 2의 6승이잖아, 그지? 그럼 2의 거듭적으로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2일 때 32, 얘들이 같이 세트. 그 다음에 4일 때는 16이 여기 세트. 그 다음에 자 8일 때는 어때? 8이 있으면 그러면 8, 64, 아니 8분의 64는 8이니까 얘는 자기 혼자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이랬을 때 보자.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각각 구한 다음에 빼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맨 끝에 단 A는 공집합은 안 된대요. 그치? 사실 원소의 개수가 제일 적으려면 공집합이면 제일 그죠 적잖아요. 그죠? 근데 공집합은 빼고 얘기해달래요. 자, 그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들이 같이 다니긴 하지만 이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을 때는 결국 숫자 몇 개인 겁니까? 응? 자, 얘네들이 같이 다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예를 들면 이런 집합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묶음이 들어가요. 이런 집합. 이런 집합도 가능하지. 이해돼? 혹은 어떤 것도 가능해. 막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어쨌든 쟤네 둘이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고 뺄 거면 같이 빼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저런 상황인 상황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가 언제겠냐? 몇 개겠습니까? 17개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7호. 그럼 가장 적을 땐 몇 개일까? 스몰에서 몇 개일까요? 원소가? 한 개는 안 돼. 그죠? 한 개죠. 어떤데? 풀만 들어가 있는 집합일 때 한 개가 있죠.
그런 상황. 이해돼요? 무슨 소리지? 음. 사장님들 이해되시는 거 맞아? 응. 그럼 이거 이렇게 물어보자. 봐봐. 자, 조건 똑같아. 하나 더 물어볼게. 자, 사실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요. 보통 이렇게 나온 다음 보통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렇게 나와. 그런 거 말고 일단 상황은 똑같아. 상황 똑같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런 상황이겠지, 그지? 이랬는데 자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일단 만약에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몇 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A의 부분집합 이걸 만족하는 A는 몇 개일 거냐는 아, 그냥 A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지? A의 개수.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지? 지금 내가 이렇게 예시로 써온 것처럼, 그지? 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죠? 그럼 저런 식으로 있을 텐데, 저런 게 총 몇 개 있을 것 같아? 음. 이러한 A의 개수 몇 개일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찍어보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음. 몇 개일까? 일곱 개? 아, 일곱 개? 그건 어떻게 나온 거야? 그냥 그쯤? 아, 오케이. 여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공집합 빼고 할까? 뭐 어쨌든 공집을 포함해서 빼든. 그러니까 공집합은 뭐 이제 조금 더 빼면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라인업이 얘네들이죠. 그럼 얘네들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숫자는 총 7개야, 맞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라지엠이 7이었고요. 그런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이 두 개가 이렇게 묶음으로 있는 거야, 묶음. 이 묶음, 뭐 얘는 하나밖에 없죠, 묶음인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집합 안에다가 얘네들을 묶음체로 갖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왼쪽에는 이 묶음만 가지고 집어넣는다면 그 집합은 1과 64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라는 거. 내가 뭐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여기 이거랑 요것도 갖다 집어 담아놓자 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랑 이 묶음이랑 같이 집어넣으면 이 집합이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죠?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골라 잡을 수 있는 가지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뭐 이걸 달면 이제 뭐 경우의 수 이런 것들로 갖다 뽑는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사실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이걸 커다랗게 그냥 원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숫자가 두 개 묶음이지만 그냥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담을까 말까 한 거니까 원소가 네 개짜리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이해되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로 2의 4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집합 포함. 뭔 말인지 이해될까? 네. 공집합 포함. 이렇게 되는 상황.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로 물어보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A는 A인데, 이게 조건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추가되느냐? 는 홀수가 되게끔 하는 A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세팅은 저렇게 다 세팅, 똑같은 세팅인데, 이러한 A인데, 이걸 만족하는 A인데,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여야 돼.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인 녀석은 어떤 몇 개나 있을 거냐는 거지. 자, 원소의 개수가 지금 홀수개가 있으려면 누가 꼭 있어야 될까? 지금 이런 세팅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A라는 녀석이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죠? 네, 8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묶음은 짝수개씩이다. 그리고 두 개씩입니다. 짝수가 되잖아요. 얘를 홀수로 만드는 방법 뭐밖에 없어? 얘를 포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포함됐어.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집어넣어. 그럼 나머지는 어때? 나머지는 어때? 그냥 알아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마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 원소가 4개짜리의 부분 집합인데 누구는 반드시 집어넣는다? 그 친구는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집합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그럼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 공집합 포함해서 이게 4승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 한 개 반드시 포함시키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이게 4승에서 빼기 1 하면 되죠. 그래서 8개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문제는 이렇게 더 자주, 이렇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물론 제가 수학과 가르쳐 보면 요거 질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문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역시나 자연수인데 x가 a에 들어가면 이면 뭐 이렇게도 나왔지. 이면 10-x도 a 이런 식으로. 이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1, 9, 뭐 2, 8 이런 애들이 세트로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숫자로선 두 개가 맞지만 얘들이 마치 하나의 원소처럼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은 그거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갖다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죠? 네. 그래, 그래. 네. 그 다음에는 질문할 것도 있어요? 88번. 88번 어떤 게 안 됐어? 선생님은 몰라서 그러는데. 자, 88번은 좀 우아하게 해보면은 88번 같은 경우 일단은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 무슨 뜻이야? 88번 이거 적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질문하는 사람 누구셨더라? 어, 그지. 그지. 한국인데 그래. 좀 편하게 써주시다 이거. 자, 그러면 오답 이동수 좀 할게요. 88번 같은 경우는 그지. 아까 이거 물어보다가 멈췄다 그지? 응. 이거 자체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잖아, 맞지, 그지?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고. 그럼 A라는 집합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A라는 집합은 X바 K-1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 한 X는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거 이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집합 A의 원소는 뭐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네요. 맞죠? 그죠? 그런데 그게 몇 개 있어야 되는데?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축약해보면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은 뭘 가져야 된다? 중고대 가져야 되겠다. 2차 방정식 중고대 가는 조건은 한 배씩 D가 0이면 되죠. 맞죠? 그죠? 그러면은 X에게 주어진 마이너스 8로 짝수니까 이거 짝수 공식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X에게 주어진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곱해주면 16 마이너스 AC 요게 0이면 된대요. 그럼 좀만 더 전개해보면 16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는 0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은 0 맞나요?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답니까? 이러한 상수 K의 값의 합이라고 나왔네. K 제곱.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해야 된다. 응. 그럼 이제 요걸 만족하는 K 값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걸 만족하는 K 값에 대해서 그죠? 네.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K 값들은 당연히 이제 뭐 이거의 두 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그죠? 그럼 알파랑 베타가 있을 건데 어쨌든 알파랑 베타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각각 구할 필요가 없잖아. 이러한 K 값을 합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요거 부분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네. 1이죠. 그죠? 그럼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 중근을 가지는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1이야. 근데 문제는 답이 1이 아니에요. 맞죠? 그죠? 자, 이게 또 무슨 소리가 생각해보면은 1이 아니야. 왜 1이 아닐까?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거 그지 2차 방정식인 걸 기준으로 갖다가 얘기했죠. 맞죠?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아니면
그럼 그때는 사실 만약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해는 한 개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그죠? 그래서 그거 부분을 빼먹었다. 그래서 x제곱에서 지금 k-1인데 k-1이 0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k가 1이면 그렇게 되면 a라는 집합을 다시 한번 써보면 k가 만약에 1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x가 k가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그러한 실수 x래요. 그럼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어요? 8분의 1밖에 없다, 그지?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k가 뭐 1도 되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어차피 지금 알파, 베타는 둘 다 1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그다음 89번. 자, 89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89번은 자, 자연수에 대해서 집합 AN을 뭐라고 돼 있대? AN은 X들이 원소인데 어떤 거? X는 N의 K승의 1의 자리. 단 K는 자연수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A2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2의 거듭 제곱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2의 거듭 제곱들의 1의 자리들만 모아둔 거예요. 그럼 2를 거듭 제곱해서 나오시는 1의 자리 뭐 있냐면 당연히 2 있고요. 그 다음에 4 있고, 그 다음 8 있고, 그 다음 16이니까 6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4개가 이제 A2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들. 예를 들어서 A7 같은 거 생각해볼까? A7 같은 경우 7의 거듭 제곱이거든요. 그럼 7의 거듭 제곱에서 1의 자리 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은 7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죠? 7, 7에 49 있으니까 9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한 이거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다음에 또 여기다 7을 곱했어. 어쨌든 1의 자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7, 9, 63 하면 3이. 그 다음에 1, x. 이런 식인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됩니까? 1의 자리들만 모아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은 A4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두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A4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맞죠? 그죠? 그럼 A4라는 건 당연히 뭐야? 4의 거듭 제곱의 1의 자리들이에요. 그럼 이거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 거냐면 당연히 4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4 해주면 4, 4, 16이니까 6이 있을 거야. 그 다음 6에다 또 4 곱하면 얼마야? 6, 4, 24죠. 그럼 다시 돌아오고. 그럼 이렇게 두 개 있네.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 두 개 맞네, 그치? 맞아. 그 다음에 니은 보면 A, 8, 2, A, 4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아까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A4는 아까 구해놨습니다. 얘가 뭐였어? 방금 위에 한 것처럼 4와 6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8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8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8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그 다음 8을 곱하면 뭐 있을까? 네, 8, 8, 64. 그 다음은 2, 그지? 2. 그 다음은 6. 여기 끝이겠다, 그죠? 그럼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녀석이 얘 부분 집합이 됩니까? 아니죠?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는 가능하겠네, 반대. 오케이, 틀렸어. 다음, 마지막 비교는 A의 3의 M승은 A 3 이상의 가연수인 M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죠? 자, 여기 부분에서 실제로
A3 같은 경우는 뭘까 찾아보면은 요 A3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3. 그 다음 어때? 9. 그 다음에 3 곱하면 9, 3, 27보다 7. 그 다음은 1.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죠. 그러면 3의 m승 중에서 여기 되는 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의 m승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지금은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일 때 생각을 하면 A9는 어떨까? 자, 이거는 뭐 있을까요? 9의 거듭제곱에 1의 자리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을까? 9. 그 다음은 9, 80이니까 1. 요거거든요. 그럼 얘는 아쉽게도 얘랑 다르다, 맞지?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세제곱 해볼 건데, 그럼 A 27이에요. 그럼 27의 거듭 제곱이 1의 자리인데, 얘는 어차피 뭐 해주면 돼요? 20, 앞에 20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냥 뭐 생각하면 돼? A7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A7은 아까 우리 구해놨지만, 뭐가 될 거냐면, 7, 7, 49, 9, 7, 63, 그 다음에 3, 7, 2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야? 가드레일은? 네, 일단 당장 3인따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요. 제가 일단 어쨌든 간 요거 부분을 이렇게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걸 지금 어쨌든 노가다 뛴 거잖아, 맞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노가다 뛰는 걸 그러면 언제까지 노가다 뛰는데 이걸 다 해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중요한 게 1의 자리다 보니까 3에서 1의 자리는 뭐야? 지금 보니까 여기 집합처럼 3으로 7, 1이 있죠, 그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만 최대 4개까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 네. 3의 m승은 어차피 얘네들 중에 하나의 1의 자리를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3, 그 다음에 9, 그다음에 7, 1 이렇게 반복되는 녀석일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있잖아. 저기 27이 없다고 하더라도 3의 5제곱은 다시 243이어서 3이거든요. 저 1에는 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환하기만 하면 사실 무조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번 자, 집합 X에 대해서 X는 X의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A라는 녀석이 뭐라고 보니까 A라는 녀석은 1, 2, 4, 8의 원소로 가는 녀석이래. 자,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들을 자, 그걸 이제 A1부터 A15까지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내가 얘기하는 것까지가 이해가 되니? 음. 이 녀석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너도 있을 거고, 2가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2, 8이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2, 4, 8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집합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그죠? 원소가 4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인데, 공집합 하나 빼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빼주면은 필드로 15개거든요? 그럼 그 모든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F, A1, F, A2, F, A3 해가지고 어떻게까지 모든 녀석이니까 F, 15까지 곱한 게 이게 M승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M과 N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고 합시다. 자, 그럼 일단 M부터 한번 구해볼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집합 중에 하나가 어떤 집합 AK가 예를 들어서 1과 4가 들어가는 녀석이었다면은 F 요 AK는 뭐가 됐을 거냐면 1 곱하기 4니까 4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A, 뭐 L이라는 친구가 2, 4, 8이었다면 이때 F, A라는 친구는 2 곱하기 4 곱하기 8일 거야. 어떤 느낌인지 되지, 그치? 그러면 이러한 녀석들을 가지고 모두 다 곱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까놓고 이제 곱할 거잖아, 맞지? 이제 까놓고 곱할 거니까 다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15개의 부분집합 안에
얘네들이 몇 개씩 있는지만 세워서 그냥 곱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15개의 집합 안에 1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원래 어떻게 알아보지? 1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 몇 개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기 15개 집합이죠. 일단 집합의 특성상 같은 원소를 여러 번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집합에서 각 원소는 있거나 없거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1부터 해가지고 개수를 셀 건데 이 원소들의 개수는 결국은 이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1이든 2든 얘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개수와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그럼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 지금 그건 접은 거야? 편 거야? 아, 편 거야? 그럼 안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까 몇 개? 2에 5개 잡았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지수에다가 1 빼죠, 그죠? 그럼 얼마 나와? 8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1은 총 8개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야 무슨 말인지? 네. 그럼 2는 몇 개 있을까? 이게 이해가 갔으면 2는 몇 개 있을까? 네, 당연히 8개 있겠죠. 4는 몇 개 있을까? 당연히 8개 있겠죠. 8은 몇 개 있을까? 당연히 8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게 길게 나와 있다고 해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실제로 그냥 여기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다 까놓고 짜르락 줄 세우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해서 1, 2,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제곱해서 2가 8개 있고, 그 다음에 4, 여기 4가 곱하기 해서 3가 역시나 8개 있고, 8 곱하기 해서 8까지가 또 8개 있는 4. 그럼 이들이 보니까 다 2의 거듭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1 같은 경우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럼 얘는 각각 2의 1승씩인데 8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2의 몇 승? 2의 8승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 2의 제곱이잖아. 근데 2의 제곱이 8개 곱해져 있으니까 2의 몇 승? 그 다음에 얘는 2의 3승인데 여기에 8개 있어. 2의 몇 승? 24승으로 있지. 그럼 얘들을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주면 되죠, 그죠? 아, 지수끼리 다 해보면 얼마나? 그죠? 얘가 결론적으로 뭐더라? 이게 48승이잖아. 그러면 n 값은 48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n 값은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보자. n 값은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게. 2라는 집합이 뭐라고 나왔냐면 1, 3, 5, 27, 81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또 하겠대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 똑같은 짓을 또 할 건데. 그러면 얘도 그냥 이렇게 갖다 써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그지? 그럼 그 안에 1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16개 있겠죠. 네. 그걸 까뒤집어 보면 바로 1이, 그래서 1이 16개 있을 거. 그 다음에 3도 16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 81 곱하기 81 곱하기 81 해가지고 여기서 16개 있는 거야. 아까 그렇게 많다, 그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갖다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이거. 자, 1은 어차피 건축법에 대해서도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3의 1승씩인데 16이 있으니까 당연히 몇 승? 3의 16승이겠죠.
그 다음은 9가 16개 있잖아. 근데 9는 3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지? 그럼 이거 3의 몇 승이라고 보면 될까? 32승. 그 다음은 3의 몇 승일까? 48승. 그 다음은 3의 계산되니? 64승. 그 다음은 3의 얘지 지금 그지? 3의 4. 잠깐만 어디까지 있어? 그렇네. 여기까지 끝인데. 그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겠죠? 맞죠? 그죠? 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더해도 80, 얘네들 더해도 80이네요. 그죠? 3회 160승이고. 3회 값은 160이래요. 네, 그 다음은 알아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뭐 합시다. 좋아. 22, 23쪽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32번. 자, 32번 해볼까? 그러면, 그치. 자, 132번. 전체 집합 U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전체 집합 U는 X와 X는 무슨 수? 실수래요. 자, 그러한 녀석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나 보니까, A 집합은 X,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보다 몇번 나왔다. 그러겠요. 그 다음에 B 집합은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짜냈을 때 뭘 구하랍니까? A 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집합에 대해서 얘들이 지금 도대체 뭔 뜻인가를 우리가 갖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자, 먼저 보면 얘가 뭐라 하니까 A 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집합 때문에 조금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어찌됐든 간에 A라는 집합과 B의 여집합이라는 친구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A라는 집합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 맞지? 그지? 그럼 B의 여집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B라는 집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의 여집합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집합이란 건 뭐라 그랬냐면 전체 집합에서 해당 친구를 빼고 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전체 집합이 뭐죠? 실수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B의 여집합을 내가 구할 건데 이 실수 직선에 쫙 숫자들이 있을 거잖아. 이게 지금 전체 집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B라는 집합이 뭐라 그랬냐면 0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 이 구역이 바로 B라는 친구의 구역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집합에서 쟤를 빼면 뭐가 남을 거냐는 이 전체 수직선에서 내가 저 색칠한 범위에 있는 숫자들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을 거냐? 라고 하면 바로 여기 사이가 남을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실제로 뭐야? 얘에 대한 여집합, 그죠? B의 여집합은 X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인데 이거 부등호를 뭘 써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0보다 크다일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는 0이랑 5에 대해서 어떻게 갖다 쓰면 될까? 0보다는 크다일까 크거나 같다일까? 두 가지 답이 나오죠. 일단 0보다 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제 막 그냥 뭐지? 우리가 이제 뭐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얘는 뭐야? 얘는 0을 포함시키지 않는 녀석이었어요. 그죠? 0보다 살짝 작은 놈들만 모였었어. 그럼 이거의 여집합, 반대되는 집합이라는 건 0은 얘가 데려가야 되는 거야. 그럼 같은 이유로 5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5보다는
작다야 작거나 같다요? 작다여야 돼요. 왜? B라는 집합에 O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얘 여집합에는 O가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방향도 방향이지만 종류도 바뀌어야 돼요. 포함이냐 포함하지 않느냐. 자, 그럼 이게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와 B의 여집합, 합집합은 이제 해봉되죠. 어떻게? 수직선에서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요. 요게 A라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5보다는 작다. 자, 그럼 둘의 무슨 집합? 합집합을 보라겠습니다. 오늘 합쳐보면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5보다는 작다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만약에 교집합을 구하라 그랬으면 그럼 그때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교집합이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될까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또 있습니까 혹시? 응? 다른 거 질문 있니? 없어? 그럼 나가 봅시다. 아, 이거 그 다음 내용은 사실 좀 바로 그렇게 나가고 싶지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완벽하게 잘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금 더 좀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집합의 연산이에요. 얘네들 연산들 뭐 있다고 그랬었냐면 크게 네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막 갖다 쓰기도 하지만 일단은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부집합의 합집합, 그다음에 부집합의 무슨 집합, 요집합, 그다음에 부집합의 사집합, 그다음에 그 하나 연구에 대해서 여집합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그래도 조금 좀 다른 것보다 낫죠, 그죠? 그죠? 합집합 같은 경우는 뭐야? 말 그대로 둘을 모두 다 포함시킬 거다 보니까 A, B 교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모두 다 같이 소리 얘기한다라고 줄였었고요.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면 공통되는 부분만 들 거니까 결국에 공통되는 부분만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막 얘기했던 게 어떤 것들을 얘기했었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결합 법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둘에 대해서 분배 법칙 같은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걸도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 교집합 B는 뭐와 똑같다? B 교집합 A 이렇게 순서 바꿔도 괜찮다라는 거지. 합집합도 또 순서 바꾸는 건 괜찮은 거야. 어차피 뭐 얘네들이 A, B 둘이 이렇게 싹 위치 바뀐다고 해가지고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결합 같은 건 뭐냐? 결합은 같은 종류의 연산끼리 같은 종류의 연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야. 그럼 어차피 세 집합에 대해서 세 집합 다 그냥 합집합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먼저 합집합한 다음에 C를 합집합하나 아니면은 B와 C를 합집합한 다음에 A를 합집합하나 어차피 똑같다라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당연히 교집합도 똑같이 그런 거.
결합법칙이라고 하면 같은 종류의 연산끼리입니다. 어차피 다 교집합할 거면, 어차피 다 합집합할 거면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뭘 보고 얘기했었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배법칙은 둘이 다른 녀석이 있대요. 다른 녀석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 처음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연산인데 선생님 이거 그럼 분배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구분할 때는 같은 종류의 연산, 합집합 혹은 교집합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연산인지를 갖다 구분하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종류라면 그러니까 A 교집합, 그 다음에 B 합집합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이 다르잖아, 맞지? 그치? 그럼 이때는 결합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분배법칙을 얘기하는 거. 그럼 내가 A랑 B 합집합 C를 합집합한다면, 교집합한다면 결국 요만큼이 어떻게 이렇게 분배되듯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결과물이 뭐랑 같았을 거냐면 A 교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C로 이렇게 교집합이 이쪽에 갖다 달라붙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에 대해서 뭐가 될 거다? 이 둘에 대해서 요 녀석 합집합이 되는 거랑 같다가 요 분배 법칙이었어요. 그럼 분배 법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배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거 맞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다 썼을 때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야 돼.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숫자로 인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 부분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분배 법칙 자체는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지? 그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또 뭡니까? 또 인수분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인수분해에서 또 중요한 건 뭐였어? 여기 둘에서 이렇게 공통 인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묶여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 분배 법칙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맞는데 만약에 똑같은 녀석들이 있다면 얘네들을 한번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분배 법칙에서 둘 다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라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네, 아닌가? 재밌나? 재미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뭐 그런가 보지. 그래 뭐 같다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 손을 안 움직여 보면 이게 문제 풀 때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저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일단 이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지 이렇게 차집합이라는 게 지금 이미 들어오면 이쪽이지 맞지 그지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요 A 차집합 B는 항상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안 했나? 몰라? 차집합을 뭐로 바꾸고 자, 혹시나 모르시면 혹시나 제가 제대로 얘기 안 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차집합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차집합 같은 경우는 항상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를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 얘기했는지 안 얘기했어? 그래? 다시 A 차집합 B는 항상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를 여집합으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 A 차집합 B가 이런 이미지인 건 이해되실까요, 혹시?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전체 집합에서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A 집합은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당연히 B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B 바깥쪽을 이렇게 갖다 색칠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둘에 대해서 뭐야? 무슨 집합?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그림에서 두 번 색칠된 데가 어디냐 묻는 거야. 그럼 두 번 색칠된 데가 당연히 어딥니까? 지금 흰색으로 색칠되고 노란색으로 색칠된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A 차집합 B와 같은 얘기거든요. 이해됐을까? 네, 그래서 차집합은 자 이건 좀 중요해요. 이건 좀 중요해. 요 A 차집합 B 같은 경우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필요하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필요하다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녀석을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녀석을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게 왜요? 저거 왜 이렇게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차집합 같은 경우는 위에처럼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 등등을 쓸 수가 없어요.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 등등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를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꾸면
구한 법칙이나 결합 법칙 등등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 얘기 드리고요. 자, 여집합 같은 경우는 일단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라고 그랬거든요. 전체 집합에서 A 차집합하던 나머지가 이제 여집합인 거거든요. 정의상.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좀 얘기해 볼 수 있어. 좀 재밌는 것들 좀 몇 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뭔가를 간단하게 얘기해 볼 거냐면 여집합 가지고 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여집합의 성질인데 성질까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하나씩 한번 해보면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뭘까?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뭘까? 자 그럼 여집합 자체를 그냥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의는 뭘 거냐면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차집합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전체 스케치북이 있는데 A의 여집합이면 구멍 뚫은 나머지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전체에서 그 바깥쪽을 뺀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만 남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랑 같냐? 본래 A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을 두 번 하면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테두리, 울타리가 있었는데 A의 여집합이 이 바깥쪽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 A의 여집합 입장에서 얘 반대는 어딜까 생각하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야. A 여집합은 여집합이다. A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본래 A다. 그 다음에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공집합의 반대를 생각을 하면 뭘까? 라고 하면 자, 이건 당연히 정의상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하면 뭐겠냐라고 하는 거거든. 아니 뭐가 될 것 같아? 이 결과물이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 네, 그건 전체 집합이겠죠. 전체에서 빈 공지 빼는 거니까 빠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 차집합, 전체 집합이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 뺐으니까 동집합이 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차집합하면 어차피 동집합이 돼버릴 거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냐면 자 A랑 이제 자 공집합을 교집합은 뭐가 나올까? 공집합이겠죠.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을 합집하면 뭐가 나올까? 네, 본래 자기 자신이 나올 거야. 합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A에다가 전체 집합을 교집합은 뭐가 나올까요? 전체 집합이랑 A의 교집합. 전체 집합, 그게 A죠. 그 다음 A랑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그렇지 이때가 전체 집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A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가 될 것 같아? 전체 집합, 교집합이 뭐야? 우리 교집합이라는 게 둘의 공통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라는 테두리가 있어. 이 테두리 안쪽에 있는 녀석이랑 테두리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랑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 그러면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뭘까? 그지 얘가 전체 집합이 돼.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죠? 이거는 사실 A 집합이 무슨 집합이든 간에 무조건 자명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얘기해야 돼요. 사실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중요한 걸 얘기해야 돼요.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이거 기호로 쓰면 어떤 거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아하. 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게 이게 상상해보면 어떤 상황일 거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A 배속 안에 B가 있다는 거야. B 배속 안에 A가 있다는 거야. 그죠? B 배속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요렇게 생겼다면 A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미지가 저런 느낌이거든요. 네. 자, 물론 사실 뭐 A랑 B랑 같은 집합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같은 집합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미지로 생각하면 저런 느낌인 거야. 그럼 이제 얘랑 같은 말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랑 같은 말들이 뭐가 있을 거냐면 써볼게요. A와 B를 교집합했어. A랑 B를 교집합했어. 그러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걸 모아봤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A가 나왔어. 그럼 이게 교집합했다라는 게 뭐냐면 당연하게도 A집합이랑 B집합이랑 야 너랑 나랑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만 모아보자 라고 했더니 그냥 A가 딱 하고 나온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B는 A가 갖고 있던 건 다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한테 있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랑 같은 말인 거예요. 뭐, A 합집합 그럼 둘을 합집합했었을 때는 뭐가? B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A랑 B를 합집합했는데 B가 나왔다라는 건 A한테 B가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B한테 없는 A만의 무언가가 있었으면 합집합했을 때 뭐가 달라졌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A가 갖고 있는 게 B도 다 갖고 있으니까 합집합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B가 공집합이 된다. 자, 이것도 역시나 같은 이유입니다. A한테가 있는데 B가 와가지고 그런 거지. 야, 너랑 나랑 갖고 있는 거, 둘 다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뺏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남은 거야. 네, 그러니까 B가 A한테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뭐 저것도 갖고 있으니까 다 뺏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말인 거야. 그런데 차집합은 제가 아까 전에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냐면 차집합은 뭐로 바꾸고 차집합을 요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해주면 여집합해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차집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하나 더. 이것도 같은 녀석이에요. 이건 또 뭐냐?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자,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 스케치북 있죠? 스케치북에 B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오려낸 나머지입니다. 그럼 B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쪽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이 스케치북에서 A만큼 구멍을 뚫은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A가 더 작은 구멍이었잖아, 같이 그지? 그럼 당연히 더 작은 구멍을 뚫은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냐면 약간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 양쪽에 이제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처럼 여기에다가 둘 다 여집합을 붙여주면 이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그나마 좀 외우기가 편할 겁니다. 네. 이건 무조건 그렇게 성립합니다. 논리적으로 무조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의 여집합의 예를 들어 부분집합이면 여기다 여집합 붙여. 그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일 거니까 이렇게 이거 무조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어
A랑 X랑 B 이렇게 됐었을 때 요렇게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죠? 유형업 쪽에. 예를 들어서 A가 예를 들어서 1, 2가 원소로 들어가 있고 B라는 녀석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었어. 이랬는데 요걸 구하래. 그럼 이거 몇 개인지 기억나? 이렇게 했었을 때. 결국 이걸 만족한 X라는 건 뭐였어? B의 부분집합인데 이걸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 개수니까 2의 3승 해가지고 그지? 8개였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바뀔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A 부호집합 A 합집합 X는 X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X는 X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세요. 개수가 몇 개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A랑 X를 합집합했는데 합집하면 X야. 그대로 X예요. 그러니까 분명 A라는 녀석이 막 와가지고 같이 합집합했는데도 그대로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A에 있는 모든 녀석이 X에도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A는 X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인 거고.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둘을 교집합해서 B랑 X를 교집합해서 둘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만 모았더니 X가 됐다라는 건 뭐야? B는 X가 갖고 있던 모든 걸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는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위와 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앞단원에서 유형업에 나왔던 유형업인가 실력업인가 어쨌든 거기 나왔던 유형이 표현만 바꿔서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음,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자, 이 두 집합이 서로 소다라는 거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두 집합이 서로 소다라는 게 뭐였더라? 응, 그치. A와 B의 교집합이 둘 다 갖고 있는 부분은 뭐였다? 공집합이었다라는 거였지, 맞지? 둘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인 거야. A랑 B가 이렇게 대면 하는 거야. 이렇게 안 친한 거야. 공통된 부분이 없어. 그런 상황일 때. 그럼 역시나 이제 요거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얘만큼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차집합 B. 그러니까 A에서 B를 차집합했는데 A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렇게 되면 B가 공집합인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치 빼기 0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B가 공집합이라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얘가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랑 B가 이렇게 어쨌든 공통 부분이 없으면 B 자기 자신으로 뭔가가 있어도 차집합 자체는 없는 걸 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B가 공집합이다가 아니라 A랑 B가 그냥 겹치는 부분이 없는 서로소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비슷하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뭐, 어떻게? B 차집합 A. 그럼 뭐가 되겠어? 둘이 서로소일 때. 그죠? B가 되겠죠. 그런 거랑 이제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B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A의 여집합은 지금 선생님 이 부분이거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제 A랑 B가 서로 소면 B는 반드시 저 색칠한 부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성립됩니다. 사실 이제 얘도 이제 결국은 다 외워야 되겠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앞으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예. 여기까지 납득이 되니? 어, 그래. 자, 그러면 사실 아직 제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얘기 안 했는데 일단 지금 나간 것까지 하고 드모르간의 법칙부터는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다. 네. 아직 드모르간의 법칙을 얘기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일단 지금까지 나간 것 기준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5번부터 하면 되나요? 그죠? 네, 유형 5번은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7번. 벤 다이어그램이 다음과 같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색칠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요것과 항상 같은 집합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지금 그래놓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 뭐 요상한 놈들이 갖다 써 있다는 말이야, 맞지, 그지? 네, 그럼 얘네들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다 그려볼 거야. 다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A랑 B 차집합 C의 교집합이래요. 그럼 B 차집합 C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지, 그지? B 차집합 C는 B 차집합 C는 B 차집합 C는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들 생각한 거랑 같나요? 네, B 차집합 C가 여기고요. 여기랑 A라는 친구랑 교집합이니까 둘 다 있는 곳이 어디냐고. 느낌 왔어? 자, 여기 빨간색 위치하는 이쪽이 바로 이제 1번에서 원하는 구역인 거죠. 좋아. 2번 위에다 할게. 네, A 교집합 C.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여집합이랑 갖다가 해도 되는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해. 사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봐봐. 얘네들 어쨌든 비여집합이 있지만 둘의 교집합이잖아. 그럼 교집합은 뭐가 성립할 거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러면 얘는 뭐와 똑같냐면 C랑 D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거랑 어차피 똑같아. 교집합이니까. 자, 그런데 교집합이랑 여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뭘 바꿀 때? 차집합을 바꿀 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걸 여집합으로 바꾼다 그랬어. 그럼 얘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C 차집합 B와 같은 얘기예요. 그럼 얘를 한 번만 다시 쓰면은 A 교집합 그다음에 C 차집합 B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와 거의 그죠? 위치에서 살짝만 반대로 하면 되지. 그럼 C 차집합 B는 자 여기 내가 행렬 색칠한 여기 있는데 여기랑 A랑 교집합하는 거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거구나. 네. 3번 차집합 C 차집합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바로 안에 것부터 한번 할게요. 자, 보면은 C 차집합 B랍니다. C 차집합 B는 여기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런데 A에서 얘를 차집합하겠대요. A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가 뭐냐 묻는 거거든요. 그럼 A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남냐면 바로 파란색으로 내가 색칠하는 이 부분이 남아요. 요거 이해되니? 무슨 말 하는지? 응. 또 뭐야? 일단은 원하는 게 일단 답은 3번이 되고 있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응. 근데 이제 4번, 5번도 한번 해봐야지. 4번 같은 경우에 자주합, 유효집합수. 자, 비교집합시랍니다. 비교집합시니까 이거죠, 그죠? 근데 A에서 얘를 차집합하겠대요. 그럼 차집합하고 난 나머지 생각하면 여기 뺀 요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은 5번. A의 여집합, 교집합, C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갖다가 한번 해보면 자, 얘도 비슷하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면은 교집합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 성립해서 이렇게 갖다 바꿀 수 있을 거고 그 녀석은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C 차집합 A와 같아요. 한 번만 더 써주면 이 녀석은 B와 누구랑 합집합인데 C 차집합 A랑 합집합해보래요. 그럼 여기서 B는 여기 있고 그런데 C 차집합 A라고 그랬으니까 C 차집합 A는 여기는 이쪽에 있어요. 그럼 얘들을 합치니까 어떻게 나와? 이렇게 수치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왔는데 배고프죠. 자, 계속 봅시다. 그다음에 40번. 40번. 자, 도집합 A와 B에 대해서 A는 1, 그다음 2제곱 플러스 1이고요. B라는 집합은 5, 그다음에 A 마이너스 2, BA 마이너스 3으로 됩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이 두, 우리가 1과 5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집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A로 집합 B에 1과 5가 들어갔다는 건 A 집합과 B 집합 둘 다 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1과 5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지금 뭐 A가 많아가지고 그 시기하고 여기 보니까 A 집합의 원소가 1, 2,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둘 다 1이랑 5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기 나와 있는 A제곱 플러스 1이 반드시 뭐야 돼? 얘가 반드시 5야 돼. 자,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1이 5가 되게끔 하는 A값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맞아.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자연수라고 하든지 뭐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지? 그럼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봐야 돼. 첫 번째, A가 2일 때 생각을 하면 그럼 그때 B집합은 5, 빵, 1. 이렇게 되니까 1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맞네, 그지?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그때 B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넣어주면 5랑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7이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 1과 5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1이야 5네. 1. 그치? 그래서 안 된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답은 2일 때만 굉장히 한 대까지 해봐야지. 144번 여기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여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묻는 건데 전체 집합 U의 여집합 요거 뭐랑 같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네, 맞아요. 공집합. 공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 묻는 건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당연히 맞죠. 물론 집합, 산집합 A의 여집합을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괜찮고 왜냐면 전체 집합에서 A의 바깥쪽을 자르고 나면 뭐가 남냐라고 묻는 건데, 그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거 정의 자체가 이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 어찌됐든 얘도 맞는 얘기겠죠, 그죠? 다음은 이 여집합입니다.
자, 일단 근데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볼까?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 한마디로? A와 B가 네, 서로 보라는 뜻이에요, 서로. 둘이 서로 보면 A의 여집합, A의 바깥쪽은 항상 B가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이해되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보면 B가 이렇게 있잖아. 지금 3번의 말은 이 바깥쪽, A의 이 바깥쪽 있죠? 이게 다 동의하고 묻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틀린 걸 보려고 했으면 일단은 3번을 고르시면 되고, 그래도 4번, 5번도 보면 봐야죠. 그죠? 4번 같은 경우에, 자, A 합집합 B는 공집합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5번도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집합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A랑 A 바깥쪽을 다 더하면은 결국은 그렇지 전체집합이 되는 게 맞지, 그렇지? 네, 네. 이렇게 나오게. 아, 그다음 7번인가요? 7번. 자, 전체집합 이후에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요 녀석이 성립할 때 강중 옳지 않은 것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잠깐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 지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둘이 부분집합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사실 뭐랑 같은 말일 거냐면 자 여집합에서 다 원래대로 바꾸면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 생각을 하시면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 이번에는 A의 백속 안에 B가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 있는 모양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냐?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럼 2번 A 교집합 B가 B냐 물어봤어요. 맞아 틀려? 맞죠? 3번 A 합집합 B가 A냐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4번 A 사집합 B가 공집합이냐고 물어봤어요. 맞을까요?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맞진 않을 거야. 얘는 굳이 말하자면 뭐는 되겠어? B차집합 A가 공집합인 건 맞죠. 그죠? 네. 근데 그렇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A 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냐 물어봤거든요. 자, 이거 뭔 소리가 오고? 자, B의 여집합이 뭐냐면 B의 여집합이 이거야. 그럼 전체 집합을 내기 위해서는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네. B만큼 맞지, 그지? 그런데 여기다 A를 합집합하자는 건 여기다가 A만큼의 마개로 스티커를 쫙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막은 거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건 이것만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네. 아, 유형 10번까지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네요.